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의 내로남불식 말과 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 한 장관이 되더라도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인사검증팀 최하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인데요. 갭 투자 또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있죠? 네, 맞습니다. 갭 투자 개념 먼저 짚어보면요. 네. 갭 투자는 시세 차익을 위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6억 원인 주택이 있는데 전세가가 5억 5천만 원이라면 전세를 주고 5천만 원으로 집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올리거나 아예 매매해 가격이 오른 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최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005년 잠실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3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2008년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지만 줄곧 세만 주고 한 번도 거주한 적은 없어 갭 투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건데요. 게다가 현재 실거래가는 대략 13억 원으로 집을 팔더라도 확실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한 10억 정도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보면 갭 투자 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이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낸 내용인데요. 부동산 갭 투자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갭 투자는 주택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투기 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논란과는 약간 좀 배치되는 말들이죠. 그렇죠. 또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한때 3주택자였던 최 후보자가 과연 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도 이번 청문회에서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칠 수밖에 없을 그 대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좀 짚어보죠. 영화계에서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 후보자 과거 이력에 지금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예. 박 후보자는 지명 직후까지 5년 동안 CJ E&M의 사회이사를 지냈는데요. CJ E&M, CJ 계열의 미디어 업체로 영화 배급과 상영을 겸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현재 영화계에선 이렇게 기업이 배급과 상영을 동시에 하다 보니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그렇죠. 실제 지난 2017년 통계를 보면요. 상영과 배급을 겸하는 CJ와 롯데, 메가박스가 전국 상영관의 92%, 매출액의 97%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이해 당사자나 다름없는 CJ 사회이사라는 점이 이번에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이 독과점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몇 개 영화만 너무 많은 영화관에 걸리는 것들이 문제인데, 네. 자, 박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공정한 영화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는 거죠. 네, 영화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이렇게 입장문까지 낸 건데요. 네. 현재 영화계는 청와대 앞에서 이 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노숙 농성과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관련 대기업에 가서 사회이사를 하는 것이 저희는 부도덕하다고 보고 있고요. 더해서 거기서 그 기업을 위해서 일하던 분이 다시 문화부 장관이 된다는 것이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네, 이런 영화계 주장에 대해 박 후보자는 그동안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성 확보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강조해 왔다고 해명했는데요. 또 중소 영화 제작사를 위한 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안해 왔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화계에선 박 후보자가 CJ 이사회에 참석해 한 번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었다며 이 스크린 독과점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강조한 것과 실제 행동한 것은 좀 다를 텐데, 맞습니다. 예, 역시 청문회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제 청문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진 의원이 있죠. 박영선 후보자. 본인이 했던 말들이 조금 돌아올 수 있을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야당 시절 박영선 후보자 낙마왕,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날선 비판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지난 정부 시절 열린 긴급 현안 질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씀씀이 유명하죠. 연간 5억. 문체부 장관 되기 전에 여성부 장관 시절에는 연간 7억 5천. 네, 이렇게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씀씀이를 지적했던 박 후보자, 이제 본인의 씀씀이를 해명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박 후보자 부부의 합산 소득은 33억 원입니다. 하지만 신고한 재산 증가액은 9억 9천만 원으로 무려 23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이 23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 또 해마다 4억 6천만 원을 사용한 건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박 후보자는 33억 원은 세금 내기 전 소득이라 실소득은 그보다 적다고 해명했지만 이 후보자들의 내로남불 논란은 다음 주 인사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짚어드린 인사검증팀 최하영 기자가 짚어드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청문회를 보시면 쟁점이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하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